두 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있는데 큰아들이 먼저 베트남 아내를 맞이하고 그 큰며느리가 고향에 살던 참한 아가씨를 소개해가지고 둘째 며느리가 됐다네요. 근데요. 자주 안 만나요. 왜냐면 살기 바쁘잖아요. 혼인하고 이제 성격이 달라요.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며느리가 잘 안 만난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본대요.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아이고. 아들 둘을 두고도 8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사는 시어머니. 두 아들 집을 돌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집니다. 이제는요 자식들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엄마가 아들분님 같이 살아요? 아니면 우리 같이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는 제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조건 있어. 무슨 조건이 있어? 조건 있지. 아무래도 큰아들네로 가야지 뭐. 모신다고 하면 작은 며느리 오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대로 엄마 어디 가는지 하면 엄마가 마음이 엄마는 우리 집에 오실 거예요. 나중에. 요양원에 가게 되면 나 70만 원이면 되지만은 큰 며느리냐 작은 며느리냐 과연 시어머니랑 누구랑 살까? 올겨울은 참 추운 날이 많았습니다. 날씨 때문에 다들 고생했잖아요. 근데 유난히 더 고생스럽게 지내고 있는 시어머니가 계세요. 누나 그래야 되거든. 아이고 힘들어. 화장 매일 하세요? 야, 뭐, 얼굴은 만날지가 말라요. 얼굴이 곱지를 안 해서. 80이 넘어서도 항상 곱게 단장을 하신다는 시어머니 김군재 여사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 일을 하시면서 바쁘게 사셨는데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냥 쉬신대요. 이거 밥이 남아서 어제 한 밥, 어제 아침에 한 밥. 식당 일을 할 정도로 솜씨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대충 드십니다. 나 혼자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드는 거요 봤나. 아유 밥 먹기 싫어갖고 그냥 억지로 그냥 반찬도 그렇고. 그래요, 맞아요. 나이 들면 왜 그렇게 먹는 것도 귀찮은지. 더군다나요, 혼자 먹는 거라서 대충 한 끼 그냥 때우고 이래요. 혼자 산 지가 오래됐죠. 이제 인간 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8년 전에 병으로 먼저 떠난 남편은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바깥 양반인데 그냥 아유 며느리도 좀 보고 손도 좀 보고 아유 살만해지니까 훌쩍 떠나셨잖아요. 삼남매예요. 삼남매. 네, 베트남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 10년 넘었죠. 작은 며느리도 상냥하게 잘해요. 며느리가 중시는 거예요. 이쁘죠. 그렇게 좋아. 그러고 그렇게 상냥하더라고 이 사람이. 저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센스가 되게 빨라. 13년 전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큰며느리인데요. 키가 훤칠하고 인물도 좋아요. 남편하고 같이 동네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하는데 성격이 싹싹하고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아주 단골이 많대요. 어서 오세요. 소통 온 거 비용 얼마나 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녹음하면 20만 원이에요. 만약에 개 단기 바꾸면 그게는 추가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 춥잖아요. 저기 우리 신랑 수도 공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수도 어려우니까 많이 전화 와요. 우리 조금 바빴어요. 유리야 일어나. 그리고 이가요. 큰며느리 소개로 시집온 둘째 며느리예요. 시집 온 지 10년 된 둘째 며느리는 조용한 성격에 상냥해갖고 동네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선생님은 타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둘째 며느리도 큰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아주 바쁘게 삽니다. 애기들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래서 회사 가요. 두 며느리는 베트남에서 한 동네에서 이웃이었대요. 근데 시집 와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네요. 요즘은 같이 동네 사지만 자주 안 만나요. 엄마 생일만 하고 엄마는 추석날 하고 그렇게 아버지 세상하고 그렇게. 왜냐면 살기 바빴잖아요. 바쁘기도 하고요. 형님하고 이제 성격이 달라요. 그래도 가끔 얘기하면 또 사와니는데요. 근데 성격이 달라서 좀 많이 진하지 않아요. 사실 처음에는 자주 만났대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몇 년 전부터 대면대면한대요. 두 며느리 사이가 이러니까 시어머니 김 여사만 바빠요. 터졌구먼. 어제부터 많이 터졌네. 이렇게 자주 나오셔요? 네, 자주 나와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아들 며느리가 보고 싶고 궁금한데 무슨 날이 아니면 도통 모이질 않으니까 아이고 이 엄동설안의 칼바람을 뚫고 그냥 김 여사가 보러 다닙니다.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 인테리어 하는데요. 아, 인테리어 가게요. 아. 예. 근데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왔다 갔다 쳐다보느라고 오죠.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도 못 보고 가는 날이 더 많대요. 시어머니 집에서는 큰 며느리 집이 5분 거리고 작은 며느리는 10분 거리에 산답니다. 근데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형제가 모이는 날을 10손가락으로 꼽는다네요. 아이고 참네. 유리야. 그러니까 김 여사가 거의 매일 이렇게 큰 아들 집으로 작은 아들 집으로 뺑뺑 돌아요. 유리야. 할머니 왔어. 근데 자식도 자식이지만 요 손주들이 눈에 아른거리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꾸 찾아오죠. 좀 드세요. 배 좀 드세요. 드세요. 아이 됐어. 야 먹어. 10년을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 고부는 참 어딘지 어색해 보이네. 근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죠? 에? 나는 며느리도 어려워. 내 딴에는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도 마음으로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할지 알아. 글쎄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매일같이 오다시피 한다는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고부 사이가 안 좁혀지니 아유 두 사람 다 입에다가 풀을 발랐나 봐. 아유. 아들의 오나비. 둘째 아들 퇴근했네요. 시어머니나 며느리한테나 다 반가운 사람 아니에요? 좀 일할만 했네. 아 추워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추워가지고 일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 내 몸뚱이가 아프니까 힘들어. 자꾸 운동을 해. 운동해도 뭐 나설병이 있고 가라앉은 병이 있지만 엄마는 아프니까 그런 게 힘들지. 그래야 시부가 쉬고 아프니까. 그래야 자꾸 움직여줘야 근육이 생겨가지고 덜 아픈 거지. 김 여사가요 2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대요. 뼈가 부러지고 내장 기관까지 다쳐가지고 큰 수술을 했다네요. 6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고 나서 퇴원을 했는데 사실 그때 둘째 아들네가 김 여사의 집으로 들어가서 모시고 살았대요. 사고 당하고 나서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고모한테 부탁해서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계속 불러서
저한테 같이 살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나서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형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잘 부딪히거든요. 네가 제일 저기 하니까 엄마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살아라. 엄마 거동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알았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예.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은 좀 편한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왜 있잖아요. 김 여사는요 큰아들네보다는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가 더 편해서 함께 살자고 그랬대요. 근데요 쭉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거 지금 왜 따로 살아? 같이 살면서 뭔 일이 있었어 그죠? 2달인가? 얼마 있다가 내가 나가서 살으라고 했어요. 여기 가족에 그냥 침대 이만큼 다 차지했지. 사돈 애들 와서 있고 여기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좀 살으라고 그랬지. 엄마가 좀 까칠한 면이 좀 있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장인 또 담배 피지 또 떠들지 밤늦게까지 떠들지. 작은 애는 또 자꾸 울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때 이제 폭발을 했죠 이제. 알았어요. 저 같이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남편의 시어머니 걱정해주고 또 있다가 가는데 근데 저도 그때는 집을 구하고 그래서 남편에 나왔어요. 내일 또 보자. 할머니 인사하고. 할머니 인사. 차 있잖아. 차를 후딱 가면 되지. 걸어갈게요. 모셔다 드린다고 해도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아이고 조심해서 가요 엄마. 엄마 안녕하세요. 예, 안 타고 가세요. 아이, 같이 하니까 나도 운동산 다리도 걷기. 2년 전에 둘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던 김 여사. 근데 함께 산 지 2달 지났을 때 베트남에서 사돈 내외가 다니러 오셨대요. 그때 좀 투닥거림이 있었나 봐요. 그때의 서운한 감정을 아직 못 푼 거죠. 물이 이렇게 나와. 이상하게 물이 그런 물이 나왔었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친정 부모 같다고 이제 와서 다시 같이 살자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기억하네. 8시. 혼자 있으려니까 얼마나 적적해. 가뜩이나 긴 겨울밤이 더 길지.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성경책이나 좀 들여다보다 또 몇 장 보면 텔레비도 켰다 그냥 이불 쓰고 틀어놓다가 그러죠. 평생을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자식 키웠어요. 물론 효도 받으려고 키운 건 아니죠. 그래도 자식을 지척에 두고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이럴 때는 서럽고 가끔은 자식들이 원망도 되고 그래요. 나요? 집에 있어? 혼자 있어요? 나 놀러 가도 될까? 나 놀러 가도 될까? 오늘은요 2 아들 집 대신에 다른 곳으로 마실을 가려고요. 계세요? 여기요 김 여사가 이런저런 속 얘기한다는 친구분 댁입니다. 그래서 또 아들 며느리 같이 살아요. 둘이 세 식구. 지금 애들 둘이 다 나가가지고 세 식구 살아요. 그냥 편하게 살아요. 이 양반은 편하게 살으셔요. 아들하고 산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요? 나는 오래됐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가지고 그대로. 며느리 얻어가지고 또 그대로 그냥 살고. 김 여사 입장에서는 자식 끼고 사는 친구가 참 부럽습니다.
제일로 이제 나갔다가 들어올 적에 영감 갔을 적에는 집이 캄캄하잖아. 그렇지. 집이 항시 불 켜고 있다가 그때가 조금 덜 좋더라고. 이제 큰아들하고 살아야지 뭐 또 살게 되면. 그게 원칙이야. 원칙으로 나가는 거. 원칙은 원칙인데 예. 큰아들 방이 3개잖아. 예. 사돈네가 한마다 나오잖아. 그런 게 그 방 거기서 쓰잖아. 그런데 내가 그 빤히 다 알면서 손녀딸하고 쓰면 되지 뭐. 아이고 손녀딸하고 그 좁은 방에서 어떻게 침대 하나 놓고 책상 놓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 그래 내가 아이 그렇게는 못 오겠더라고. 작은 아들네는 같이 살다가 나가라고 했고 큰 아들네는 사돈이 자주 와 있고 다들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산다면은 두 아들 중에 누구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가족들하고도 저기 가서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면 집 있는 것보다 더 좋죠. 모신다고 하면 작은 며느리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김 여사님이 잠깐이라도 살아본 둘째랑 살고 싶으시구나. 근데요.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라고 하나? 엄마 안녕하세요. 그러지 왜? 그럼 그냥 생일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이라도 앉았다가지 그냥 바로 나와요? 아유 하긴 뭐 같이 있으면 말이 없는 고부 사이니까 아이고 참. 떠오르는 생각이 나요. 어떤 게 떠올라요? 진짜 가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둘째 며느리는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크게 상처받은 일이 있답니다. 가끔도 돈도 어디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하고 친정 엄마밖에 없는데 돈 없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여기 금방 10만 원 오는데 왜 없었대요. 이렇게 또 전 애기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도 아마 한두 번도 싸웠어요. 그거 때문에. 2만 원을 저 침대 밑에다 덮어놨었죠. 밑에다 넣어놨었죠. 근데 나갔다 와보니까 2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1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1만 원이 없다고 내가 그랬지. 그게 그런 일이 한번 당하고 보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여보세요. 형 내일은 몇 시쯤에 끝나? 내일 한 7시쯤에 우리 집에서 밥 먹게. 나 저기 일하고 있어. 알았어. 그럼 내일 7시에 보자고. 알았어. 어. 나못 가더라도. 형 와야 돼? 못 갈 수도 있어. 왜? 이러니까 지금 바쁘니까 내일 모레 이사 들어오잖아. 뭐래? 지금 내일 마무 작업해야 돼. 알았어. 그럼 내일 7시쯤에 보기로 하자고.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거동하게 못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직접 모시든가 아니면 형네가 모시든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그쵸 자식인데 혼자 있는 어머니 걱정되죠. 다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먼저 말을 안 꺼내요. 명절이나 제사 때나 돼야 모인다는 두 아들네가 오늘 모여서 식사를 한대요. 김 여사님은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맨발로 나가는 거 봐. 일이 바빠서 올지 못 올지 모르겠다던 큰아들 큰며느리가 왔습니다. 벌써 왔어? 아이고 많지도 않은 식구가 이렇게 다 같이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요 두 며느리가 진짜 서먹서먹해요. 베트남에서 한 동네 살았다면서 왜 이래? 그나저나 둘째 아들이 이렇게 모이자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심하지. 화장실 갈 때도 힘들지. 혼자 있으니까. 뭐 아직은 그런 거 가지고. 큰아들도 항상 생각한 건데 동생이 먼저 얘기를 꺼내니까 당황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못 움직일 정도면 우리 집에 올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못 움직일 정도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아니 그나저나 큰 며느리하고 합의를 봐야죠. 처음 듣는 소리 같은데 큰 며느리 시어머니 모실 수 있어? 여기는 저는 엄마는 동서하고 잘 지낼 것 같은데. 큰 며느리 생각대로 작은 며느리가 잘 모시려나? 글쎄요. 모실까요? 아마 모실 거예요. 엄마가 아드님 같이 살아요? 아니면 우리 같이 살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는 제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거 아니야? 걱정 아니에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아주버님. 엄마 마음이에요. 엄마대로 엄마 어디 가는지 하면 엄마 마음이죠. 엄마는 우리 집에 오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 나한테도 욕했어. 간단하게 네. 저는 있잖아. 왜요? 장남이 엄마 안 모시고 동생이 엄마 모시게 하냐 막 그래가지고. 예, 저도 동네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뭐 엄마가 본인이 그런 걸 어떡할 거야? 안 그래? 그때서 엄마 뭐 강제로 뭐 끌고 다니고 우리 집은 뭐 강제로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다 들어. 무슨 문제 남이, 생각만 남이 자기만 얘기죠. 후회하고 자기만 생각. 자기만 자존심 혼장만 생각하고 상대방 얘기만 해지 안 하고 자기 혼장만 생각해. 아니에요. 큰아들 내외가 억울한 거예요. 2년 전에 시어머니가 둘째랑 산다고 하고 둘째도 모신다고 해서 그러라 이랬는데 싫어서 안 모신 것처럼 됐잖아요. 그때 두 며느리 사이가 나빠졌나 봐요. 요양원에 가게 되면은 나 70만 원이면 되지만은 근데 엄마 못하게 요양원 가시려고 했었어? 집에 오면 되지. 아 참말로 내 집 같은 못하게 요양원 가? 될지 알아. 그래서 아니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아니 요양원 가면 요양원 뭐가 좋다고 요양원 가려고 그래? 자꾸 나 이해가 안 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아. 자신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 같아서 김 여사는 불편합니다. 근데 누구랑 살아야 되죠? 한 동네에 5분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시어머니는 무슨 사정인지 매일 두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8년 됐어요. 8순이 넘은 나이라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도 없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외로움 견디기 참 힘듭니다. 엄마가 아드님 같이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는 제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조건 있어. 근데요, 두 며느리 중에 시어머니는 누구하고 살고 싶어요? 모신다고 하면 작은 며느리 오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달인가? 얼마 있다가 내가 나가서 살으라겠어요. 쫓아가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둘째 며느리와 함께 살고 싶지만 선뜻 말을 못하는 시어머니 김 여사는 둘째네 친정집을 찾아가는데요. 근데요, 안 싸더니 서름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과거에 쌓인 오해를 풀러갔다가 오히려 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드디어 누구랑 살고 싶은지 결정을 하셨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김 여사님은요, 함께 살고 싶다는 둘째 며느리와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좋네요. 사람 구경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런 구경 하겠어요. 그쵸? 혼자 있다가 북적북적한데 오니까 좋으시죠? 화장실 가서 갈아입을까? 그쪽 것 같은데요? 차에서 갈아입는 거거든. 갈아입고 옷좀 갈아입었으면 싶어서 좋아서 내복도 2개나 입거든. 그래서 좋아지고. 김 여사님이 떠나는 날 한국이 영하 10도였었거든요. 근데 도착해보니까 여기가 영상 25도예요. 호치민 공항에서 드디어 친정집으로 출발합니다. 시어머니는요, 10년 전쯤 큰 며느리와 베트남에 왔었는데 둘째 며느리하고는 처음 오는 거예요.
얼굴이 내가 지금 부어 막. 언니 이거 봐봐. 잠에 목주 밤에 잠을 앉아서 그런가 봐. 생각이 많으셔서 잠을 설치셨어요? 거울 있어? 거기 안 치는데 카메라. 평소에도 곱게 단장하던 김 여사님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돈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게 더 신경 쓰시는 거죠. 이 색깔 발라드릴까요? 분홍 색깔이. 아이고 꽃분홍 립스틱까지 꼼꼼하게 바르시네. 사돈한테 예의를 갖추시느라고요. 예쁘고 자랑스러워 보이니? 그다지 안 빨갛지? 뭐 자랑스러워 엄청 많아. 그다지 안 빨갛지? 며느리의 친정집은 하우장성입니다. 호치민 공항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조용한 시골 마을이래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5시간, 거기에서 차로 또 6시간. 오는 사람도 고생이지만 목 빠져라 기다리는 사람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는 사돈이다 보니까 김 여사님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형님 엄마예요. 형님 엄마예요. 저는 찐 엄마예요. 아, 그래요.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가 이웃 사촌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뻐지셨네. 이러니까 두 사돈 다 만날 수 있네요. 미한 짠. 이 몸집도 더 부르셨네. 기양이 많이 컸어요. 걔는 8보다. Con của gì á? Nhỏ gái điện gì á? Dâu lớn các bạn. 큰 며느리 친정 아버지도 김 여사 오신다는 소식 듣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열매 따는 이분이 바로 둘째 며느리 친정 아버지세요. 여자마 박수. 먼 길 오느라고 고생하셨지만 오시니까 그래도 좋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좋은 건 좋은 거고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시고. 근데 며느리 어디 갔어요? 아니 이럴 때 시어머니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바빠서 오자마자 일을 안 하고 정신이 없어. 친척들 이거 많으니까 좀 바빠요. 둘째 며느리 친정에서는요, 한국에서 사돈이 처음 오는 거라고 이것저것 참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여기 있잖아 여기. 혼자 외롭게 밥 먹는 게 싫었던 김 여사인데 이렇게 여럿이 둘러앉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다 정이잖아요. 정이지. 정들이 많아서 그래. 예. 한국이로 치자면 정이 많아서. 그 마음 다 알죠. 도착한 날은요, 밤 늦게까지 가족들 모두가 신이 났어요. 맨날 TV나 보던 쓸쓸한 밤이 아니라서 김 여사님 노래소리가 진짜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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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해요, 사랑해요. 정말 노래 가사처럼 이번 여행을 통해서 고부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시어머니 김 여사가 베트남에서 맞이한 첫날 아침 어떨까요? 아니 김 여사님 혼자 어디 가세요? 며느리 없이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면 어떡해? 저런 데 창이고 시장 저기 안에. 10년 전에요. 큰 며느리가 한번 왔던 곳이라서 그런지 혼자 구경 다니는데 문제 없다고 막 용감하게 나서십니다. 얼갈이잖아 여기. 아니? 얼갈이 같은데? 이거는 상추. 이거는 이 베트남 사람들 나물 해 먹는 거. 바나나 말리고. 어우, 모르는 게 없으시네. 아유 볼거리 많지요. 집에서 뭐 볼 거 있어? 혼자 있는 거. 만날 혼자 있지. 이거 구경 많이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 오니까 날도 따시고 사람도 많고 좋으세요, 좋으세요. 근데요, 안 싸더니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 봐요? Thì sống chung với bà thì bà ấy đâu với con gái gì đó.
Bà nhà bà khó rồi ăn được. Bà đuổi ra chứ có gì đâu. Con nó thì vậy đó. Vì thấy vậy rồi bà khó dễ quá ở không được. Thì nói thôi. Thì vậy ra mướn nhà ở đi chứ ở vậy thì sao ở. 미워서 내보낸 거 아니야. 응? 며느리 아들 미워서 내보낸 게 아니에요. 보다시피 집이 좁잖아. Bởi vì nó gì có đứa con mà gì gả vậy rồi giờ gì thì vì buồn cái bụng lắm mà mình gán cái giờ lỡ rồi. 2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친정엄마입니다. 딸이요 시어머니한테 쫓겨나듯이 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셨대요. 근데 친정엄마가 더 상처받은 일은 돈 문제예요. Ở đây gì nó thiệt gì dọn dẹp gì thôi cái gì đó giờ cái ghẻ gì mới nói ghẻ nó mẹ qua mẹ vợ tôi nói cái gì chứ mẹ vợ cấp tiền là không có. Hồi nào tới giờ nó bỏ tiền nó thử không biết bao nhiêu lần mà mẹ cũng không có lấy nữa. Mà bây giờ ngày nay nó mẹ nó tưởng làm sao nó mẹ vợ nó lấy tiền là thì có nhiêu đó mà nhỏ này thì bà vậy đó bà đuổi nó ra đó chứ không có gì chứ. 속상할 때가 많았겠지 아무래도. 또 그런 것도 그렇고 창피 싫었고 모든 뭐라 미안해서. 그때 안사돈하고 며느리가 많이 속상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미양이네 집이 가. 아니 무슨 일이에요? 김 여사님 혹시 안사돈이 좀 서운한 얘기했다고 기분이 언짢아서 그러세요? 아침까지만 해도 좋더니 갑자기 큰 며느리 친정집에 가자고요? 아니 무슨 일로? 며느리하고 친정엄마는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러나 싶죠. 두 사돈네 집은 모퉁이 하나만 돌면 되는데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큰 며느리 친정집에서 놀라기는 마찬가지예요. 오셨으니까 한 번쯤은 들르실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부랴부랴 뭘 대접을 하나 싶은데 그냥 아이고 이 댁에도 많이 차리셨네. Chuẩn bị là có bà xui qua cũng vui vẻ để tiếp đón bà xui với mấy cháu. 근데 김 여사님 주섬주섬 뭘 꺼내세요? 뭐? 에? 이거 비양님 엄마 양. Dạ. 그러면은 그냥 약속하지만 받으시라고. 받으시라고. 아, 큰며느리 부탁으로 전해줄 게 있었군요. 그리고 김 여사님도 좀 준비한 게 있으시고. Cảm ơn. Không biết gì. Chuyện nó sống bà xui tốt không? 잘 지내고 있어요. 워낙 바지런해서 일도 잘하고. Cái này vậy làm sắc nhỏ dễ gì đó. 만날 바빠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잘 지내고 있어요. 미양이도 잘 자라고. 만날 바빠요. 큰며느리가 일이 바빠서 오지 못했다니까 여기 안 싸던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달래주려고 온 거죠. 근데 뭐예요? 뭐예요 이거는? 에? 어이 반가워. 지금 밥 먹고 점심 해줘서 엄마가 이렇게 밥 해줘서 먹고 있어. 안 힘들어 가면 날씨 지금 많이 안 더워? 없지 않아? 안 더워. 딱 맞아. 계절이 딱 좋아. 사돈 집 상태 어디서 좋아요? 좋아. 너무들 잘들 지어서 너무 좋다. 아이고 세상에 어디서 이런 집이 사느냐. 아이고 와보니 너무 좋아. 아이고. 다 엄마 덕했어. 다 엄마한테 덕했어. 다 엄마한테 완전히 내가 참말로 교통사고 나서 안 죽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런 걸 다 보고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김 여사님의 배려가 큰며느리 친정엄마한테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Mời bà xui ở đây ngủ một đêm 2 đêm chơi. 예. 한번 자고 가고 싶고 내가 여기 저 베트남 다시는 오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사돈 양반도 그렇게 항시 다짐을
정하게 정들게 잘하시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자고 가려니는 하루 종일 자고 가려니는 했지. 저는 저 집에만 하면은 형님 엄마도 섭섭하잖아요. 그래도 엄마도 여기서 자고 싶어서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둘째 며느리와 안사돈이 돌아가고 김 여사만 첫째 며느리 친정에 남았습니다. 아유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어머, 김 여사님 위해서 준비한 게 많으시네. 입고 교회 다니기 좋네. 이뻐서. 큰 며느리 친정 부모님은 한국에 자주 방문하시거든요. 그때마다 딸네 집에 머문대요. 그래도 뭐라고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눈치 한 번 안 준 그 김 여사한테 항상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 여사가 베트남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꼭 한번 집에 모셔서 대접을 해야지 이러셨대요. 다음 날, 김 여사님 지난밤에 큰 며느리 친정에서 잘 보내셨나? 아니 근데 시어머니를 만난 곳은 큰 며느리 친정이 아닌 둘째 며느리 친정집이네? 방송에 유아향수 예정돼요. 그래서 좋은 거 하나. 둘째 며느리 친정 엄마가 김 여사님을 살피는데요. 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 Thì mình thấy bả sống nên bả thì thấy cũng tội nghiệp bả. Tại vì nhiều khi bả già bả đau bả bệnh nữa. Mà mình thấy như vậy á, sống vậy tao nói bởi vì chuyện nói gái gì hoài mần thì mần. Cũng phải gắng mình lâu lâu 2-3 bữa mình lại mình thăm bả một bữa. Chứ để nhiều khi bả cái sống mình nên bả như vậy bả bệnh bả hoạn không có hay. 어제 자신이 한 얘기 때문에 행여 김 여사님 마음이 상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됐었나 봐요. 이제 며칠 뒤면은 돌아갈 텐데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할매 꽃이 맞지? 베개로는. 자신한테 서운한 게 많았을 안사돈이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니 김 여사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졸고 계세요? 세상에 별걸 다 하시네. 평소 치장하는 거 좋아하는 김 여사인지 알지만은 아이고 제대로 준비하셨어요. 이쁘네요. 베트남에 온 지 5일 됐습니다. 두 사돈집만 오가면서 지냈는데 오늘은 며느리가 나들이를 하재요. 여기 앉으라고? 오래 걷는 게 힘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집 근처에 있는 파인애플 농장으로 구경 나왔습니다. 가잖아요. 그냥. 고부가 여행하는 거 처음이래요. 여기도 큰 것도 있어요. 그냥 물론 모른다. 이거는 파인애플이에요. 지금은 열매인 거예요. 며느리의 고향 하우장성에서 재배하는 작물 중에 가장 유명한 특산품이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짙은 색깔만큼 맛도 아주 좋대요. 아이 기분이 좋잖아. 이런 것도 다 타보고 생전 안 해본 걸 해보잖아 지금. 좋잖아. 베트남 와서 별거 다 구경하고. 왜 그래? 베트남 왔으니까 이런 구경하지. 어디서 이런 거 구경해요? 여기 와서니까 또 좋아하고요. 공기도 깨끗하니까 좋고요. 야, 베트남에서 이때가 철이 좋대. 베트남이 고향인 며느리를 둔 덕에 아주 호강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가요 시어머니한테 궁금한 게 있대요. 이렇게 번화하게 살으니까 너무 좋아 보여. 쓸쓸한 가족이 아니고 번화한 가족이야. 한국어로 말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대가족 같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좋으면 돌아다니며 같이 살아요. 여기서. 그래 또 오게 되면 또 오는 거지. 사실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누구하고 살고 싶은지 알고 싶대요. 만약에 저 나중에 같이 살아 하면 간단할까요? 그래도 되지. 뭐 나쁠 게 어디 있어. 이거 나는
다 좋아. 가족이라고 누가 있냐. 저 너희들 뿐인데 미양이하고 너하고 이렇게 거기서 약간 큰 소리가 조금 나오려고 했었잖아. 근데 엄마는 조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 가정에도 전생 살았으면 좋겠어. 그 바람이야 엄마는. 그러니까 그저 서로 그렇게 해주면 나는 마음이 편하네. 아유, 며느리는 몰랐던 시어머니 마음이에요. 시어머니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떻게 말할까요? 감정이 그렇게 있어요. 두 며느리 사이가 안 좋아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시어머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작은 며느리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아야 할 사람 또 있죠. 한국에 있는 큰 며느리. 거기서 약간 큰 소리가 조금 나오려고 했었잖아. 조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 그만들 없이 큰 며느리도 시어머니 마음을 지금 알았어요. 어머니, 우리 저 동서하고 엄마 이렇게 불안해줘서 죄송해요. 엄마 걱정해주니까 미안해요. 큰 며느리가요, 시어머니와 작은 며느리한테 할 얘기 있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옛날 저 동서하고 좀 동서 저한테 좀 후회가 있었어요. 동서, 시어머니 같이 사니까 정말 고생하고 고마웠어요. 무슨 있으면 우리 서로 말하고 앞으로 잘 지내하자. 엄마 모시고 같이 잘 지내해요. 형님도 마음에 쉽게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어차피 우리는 서로 베트남 사람이라서 뭐 잘 풀어 것 같아요. 뭐 오해하는 게 잘 풀어 것 같아요. 그저 집에 한국에 가서 잘하고 서로가 안면에 있게 살고 엄마는 그게 제일 바람이. 알겠습니다. 그래. 김 여사는 누구랑 사는 게 답이 아닙니다. 두 며느리가 예전처럼 좋아져서 온 가족이 자주 만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건 있어요. 진짜는 누구랑 살고 싶으냐? 요양원에 간다고 그러셨는데. 요양원에는 가고 싶지 않지. 결국은 큰 며느리로 가야죠. 며느리도 그러잖아. 저희 집에 와서도 이따 가시고 작은 아들네도 갔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느냐고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할머니까지 제일 잘 들어.